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맨투맨 뉴스의 최현진 앵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뉴스를 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. 이 뉴스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. 기사를 읽으면서도 참 어떤 게 맞는지 조금 의아스럽긴 했습니다. 이게 조금 신용카드 할부로 이제 직거래까지 할 수 있게 이제 1금융권에서 상품을 만든 거예요. 마이카 좀 비슷한 거죠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자, 중고차 직거래도 60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사세요. 차 위에 차키가 올라가요. 요즘에 이런 차키 쓰는 거 많잖아요. 자, 올해 8월부터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결제가 가능해진다.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중고차 신용카드 거래,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단체 보험 등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. 혁신 금융 서비스는 금융위기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최대 4년 동안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한 서비스다. 뭐 이런 설명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땐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. 뭐 이건 읽어봐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 뉴스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. 이번에 새로 지정된 혁신 금융 서비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KB 국민카드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카드 결제 서비스다. 지금은 개인 간 1대1로 중고차를 직거래하는 경우 많이 구매해 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. 판매자가 계약금을 선입금을 받고 구청에서 이제 명의 이전을 마친 다음에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이체하거나 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.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고 이전비 부분만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카드 결제만 가능했었습니다.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개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차를 파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8월부터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할 때도 KB국민카드의 중고차 안심 결제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로 일시불 혹은 할부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금융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부여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. 이게 만약에 뭐 잘 된다고 하면은 이게 뭐 꼭 중고차법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살 때도 신용카드 같은 거로 긁어서 차례로 뭐 지급받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. 괜찮네요. 일단 새로 도입되는 게.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. 1,000만 원 결제에 수수료 5만 원.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뗄까?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일시불로 신용 결제를 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중고차 가격의 0.5%를 수수료로 지불한다. 1,000만 원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 5만 원을 지불하고 국민카드는 꼭 10만 원의 수수료를 얻는 구조다. 결제는 KB국민카드의 어플리케이션과 웹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. 인터넷상으로 결제를 하는구나. 구매자가 신용 결제를 한 뒤 차량 이전 등록을 받은 사실을 카드사에 고지하면 KB국민카드에서 판매자 측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 거래 위험을 없앴다. 요건 좋네요. 왜냐면 이제 개인 거래할 때도 계약금 지급했는데 갑자기 또 사기치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. 이 방법은. 국민카드가 중고차 거래에 매체가 되주겠다는 얘기죠. 자, 조금 더 읽어볼게요.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문턱 낮췄다. 그 밖에도 삼성생명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상품도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. 금융위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던 보험업 감독 규정의 특례를 적용해 보험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. 금융위 관계자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규정 문턱을 낮췄다. 와, 진짜 말이 어렵다.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 사망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경영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삼성생명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상품은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. 이 밖에도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, 빅데이터 및 머닝러닝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 산정,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생긴 이익을 보험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건강보험 등이 이번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. 왜 읽은 거야 이거? 왜 중고차 그거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? 괜히. 자, 지금 보면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문제가 그거죠. 개인 거래할 때는 이 현금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좀 껄끄러운 적이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만약에 KB 이거 하려고 그러면 카드는 사실 만들면 되는 거니까 소비 패턴 같은 건 바꿀 수 있는 거죠. 카드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. 그런데 이제 문제는
보통 중고차를 살 때 할부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국민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중고차를 쉽게 그냥 개인 거래를 할부로 사버리면 자기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됐거나 신용카드 이름도 못 갚고 그러면 예전에 신용카드 체불자들 그런 게 또 많아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아반떼 같은 K5 같은 거 또 이쁘게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들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카드도 또 긁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 또 차 한 번 잘못 샀을 때 조금 이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.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신용이 안 좋으면 뭐 할부가 금액이 좀 제한이 있거나 한데 이게 그런 지금 금액에 대한 제한이 안 보이니까 제 생각에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지금 올해 8월에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직 6개월 남았거든요. 제 생각에는 요거 규제를 좀 잘 해가지고 자기 그 신용 등급 맞춰서 금액까지 선정해 준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개인 거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명의 없는 것들 비싼 것도 있잖아요. 뭐 카메라 직거래하거나 말 그대로 신용카드 결제가 돼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 그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그 예를 들어서 뭐 친구끼리 돈 빌릴 때도 신용카드로 긁은 다음에 친구한테 지급해 주면 되잖아. 그런 식으로. 어차피 나중에 알아서 갚게 되니까. 뭐 그런 경우도 제가 이거 기사 읽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오늘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요거였고요. 제가 또 기사 나오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또 자동차 관련 기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이거